마이크. 예. 부총리님과 국세청장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 방향은 금년도 성장률 자체를 정부가 지금 3.8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6월에 4%, 12월에 3.8로 전망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되고 있고, IMF가 3.3%. 그런데 문제는 기업인의 4분의 3이 원래 3%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은이 최근에 작년 1월 달에 4%, 4월에 4.2 되던 것을 금년 4월 1년 만에 3.1%로 0.9%포인트 조정을 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어차피 정부는 작년에 그전 돌려봐요. 그전에 작년에도 6월에 경제 전망을 다시 하지만은 금년에도 6월쯤 돼서 현재 38%는 대폭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은도 낮추었고, 어떻게 보면 한은이 경제 전망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재정당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면도 있고 하거든요. 부총리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상반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향 조정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 부족 보면은 3년간에 22조 원, 금년에도 한 6조 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표들 보면은 재정 집행률을 보면은 작년도 상반기에 60%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40%를 하고 또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행률이 92%밖에 안 돼서 평년도에 한 97% 정도에 비하면 한 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이렇게 뗄감을 다 쓰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정의 GDP 그 기여율도 보면은 한 20% 언저리 되던 것들이 6% 이하로 떨어지는데, 결국은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느니 또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느니 하는 중장기적인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경기 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뗄감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용기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이제 한은 총재님께서 성장률 부진은 세수 부족의 탓이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4월 9일 날 금통위 하고 난 뒤에 간담회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부총리께서도 4월 16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 워싱턴 방문 중에서 미국 방송국과 인터뷰 중에서 보면은 하반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 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추경이 안 해더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이 하반기에 재정 여력이 없어서 뛰도 절도 못하는 이런 분은 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립니다만은 상반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빨리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입 경정 1%, 이거는 넘기고, 담배 제조사의 그 부당이익에 대해서 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금년 15년에 4,500원씩 파는 건 1월 1일부터 파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한 6,400억 정도 된다. 이래서 금년도에 생산 담배는 포장을 바꾸어서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작년에 생산 담배는 2,500원에 판매했어야 된다. 이렇게 된데, 이걸 지금 어떻게 챙기지를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데를 쓰게 하든지, 안 그러면 세금으로 빨아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예. 다양한 방법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점 매석 발표난 그 다음날 바로 매점 매석 고시를 통해서 했고, 계속 유도를 했고 해서, 재고에 상당 물량은 출하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부는 남아 있어서, 근데 담배 부총리께서 한번 실무지를 통해서 네. 담배 제조량이 혹시 12월에 급격하게 많이 생산한 거 아닌지 네. 하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님.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제도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폭탄 자료 거래상들이 전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작게 1년에 500억, 많게는 2천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한 3개월 운영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만 이제 아니, 그건 뭐 거래를 니켈도 하지 있고 뭐 여러 않으니까 섞여져 있는데 그렇지만 보시기 어때요? 뭐 비슷하게 적어도 500억 이상은 더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자료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거래는 하고 튀어버리는 이런 폭탄 거래상이 90% 정도는 없어지는데 아직도 10% 정도는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모르고 거래했던 사람이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 그게 그 정을 알고도 했는지 아니면 그걸 이제 모르고 했는지 하는 거는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실적을 봐가지고 자료도 이제 남기지 않고 소위 폭탄 거래를 하고 튀어버릴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거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홈택스를 개통하면서 최근에 그 첫 번째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처가 진실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번호를 집어넣으면 검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이 거래하는 사람들 좀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거래했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정말로 몰랐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정을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된다고 보고 이 가이드라인은 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에는 원포인트 세입 경쟁을 위한 법 개정, 그리고 국세청장님께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문을 못 드린 금년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6월 결산 심의 전까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IC 안홍철 사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분들이 그동안 어떤 소위원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감사 요구안까지 이렇게 오게 된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게 여당 간사는 여당 위원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야당 간사는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 여당에서는 전혀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괘씸죄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은 전례를 남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절차를 거쳐서 숙성기간 가지고 또 안홍철 사장의
향후 대응도 좀 봐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의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전례로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결하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강석원 의원님. 예, 김원희. 예, 의결되기 전에, KIC 사장 중심으로 하는 기관 전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통상적이지 못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요.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는 아주 합법적으로 안홍철 사장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감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상적이지 못한 급작스런 감사 요구는 상임위에서 앞으로 좀 최소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